작년에 국민의힘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을 향해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러면서 준석의 책임보다는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고 그런 사실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준석을 위해서 부모가 선거에 참여한 바 있었죠. 부모들의 그 유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억울하게 쫓겨났다.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몸담지 말고 출세를 위해서 줄 서지도 말고 소신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행동들, 부모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그런 반대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말과는 다르게 그런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집안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요. 홍준표가 인유한과의 만남에서 홍준표가 인유한과 만났었지요. 이준석을 향해서 인유한 당신은 준석이가 도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에는 홍준표가 하는 얘기죠. 준석이는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돌한 것이다. 한마디로 구상유치라는 말을 떠올렸었습니다. 이 구상유치 생각나십니까? 70년대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산이 한 말 구상유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유진산이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과 맞서서 대선 경쟁에 나서볼까 했었는데 그때의 당의 분위기는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온 김영삼과 김대중이 당 대표에게 정식으로 도전을 한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구상유치는 그때의 그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아직까지 전 냄새가 나고 있으니 말이나 행동이 유치하다는 뜻. 아직도 당신들은 40대이긴 하지만 정치 경륜이 없는 애송이다. 유진산이 그렇게 한 수 아래로 접었던 그 말이 구상유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자기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요즘에 홍준표가 그런 모습입니다. 홍준표 하면은 늘 시원하다. 소신 있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톡쏘는 콜라 맛이다. 한마디로 해서 홍준표를 홍카콜라라고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콜라가 김이 빠져서 그런지 톡 쏘는 맛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의 입에서는 독설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악취와 함께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김 빠진 콜라, 사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먹을 수가 없죠. 아주 밍밍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대선병이 다시 도진 것 때문일까요? 요즘에 보면은 아주 이성을 잃고 좌충우돌식으로 그야말로 홍준표는 늘 그래왔지만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 뛰고 있는 남이 보건 안 보던 간에 의식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던 것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입 달린 사람이 자기 입 갖고 하는데 누가 상관하느냐?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의 사회에 사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고 거북스럽지요.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홍준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일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자기는 당의 원로로서 대선배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어디에서도 당의 원로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 정말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당이 깨지기를 이번 선거에서 아주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당이 대패하기를 바라던 사람이 홍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도 든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홍준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가 얘기했듯이 패배가 되니까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나와서 대권 놀이를 했다라고 아주 독소를 퍼붓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한동훈이 선거를 주도해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모든 분위기가 한동훈 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어차피 3년 후에 대선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의 속마음을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한동훈이 저렇게 기세 등등하게 모든 것을 당을 장악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다들 그럴 리야 있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폭망을 바라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출발해야 한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상 유치에 어린 애들의 대권 놀이는 이제 물러가고 노련한 당의 원로격인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살려야 한다. 그런 주문을 받았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은 패배와 함께 방향을 잃은 난파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의 선배라고, 당의 원로라고 자칭하고 있으면서 당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홍준표인데, 오히려 염장질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홍준표를 바라볼 때에 어느 누가 이해하면서 홍준표를 지지하겠습니까? 패장이 된 한동훈은 오히려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오롯이 나의 책임이고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국민들께 바른 정치 그리고 모자랐던 부분을 보충하면서 배우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얘기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에게서는 들어볼 수가 없는 아주 신선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패배하면은 모든 것이 남의 핑계라고 대해왔던 것이 우리 기존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정신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들뿐이다. 선거 패배 후에 사퇴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이 밝힌 공개 입장이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 구차한 얘기보다도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여러분 국민들뿐이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정치인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자칭 당의 어른이요 당의 원로라고 떠들고 있는 홍준표는 대통령과의 독대하고 밀담 나눈 것이 16일이었었죠. 이날을 빼고서 한동훈이 11일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사퇴의 변을 발표한 이후에 아무 얘기 없었는데 오늘까지 열흘이 지났죠. 16일 독대를 마친 그날을 빼놓고는 매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한동훈을요. 이렇게 독소를 퍼붓고 있는 홍준표를 보고 한동훈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고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배신인데 그 배신은 반드시 국민들을 향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겸손을 보이고서 책임을 자기가 오롯이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더 표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에는 한동훈을 격려하는 화환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국민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여러 번 이재명과 특히 이준석의 얘기할 때에 맹자의 4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사람을 측은해하는 측은지심, 잘못을 했을 때에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 수호지심, 남에게 양보할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려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시비지심, 이 4가지 마음이 인의예지라고 맹자는 얘기하면서 이 4가지 본성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인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맹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국회에 다음 국회에 이재명, 조국, 이준석이 배지를 달았으니 인성을 갖추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았으니 이들에게 무슨 인성과 도덕을 바라겠습니까? 이들에게서 우리 정치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비판을 했었는데 아니 여기 홍준표도 이들과 다름이 없이 이들과 함께 독서를 퍼부면서 한동훈을 공격해야 되고 있습니다. 앞서 3사람 이재명, 조국, 이준석 한마디로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선병이 도진 홍준표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고 홍준표는 1954년생입니다. 70이 넘었지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대선이다.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는 대선 플랜을 서서히 지금 가동시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홍준표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자기 생각을 펼쳐가면서 한동훈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대권놀이를 홍준표는 대선 놀이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세밀한 작전을 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홍준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허황된 홍준표의 속내를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에게는 아주 납작 엇들입니다. 실세가 되든 안 되든 현재 대통령이니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으니 대통령에게 잘 보여야 하죠.
그리고 한동훈은 짓밟고 진 눌러야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 정적으로까지 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인데 아주 야비한 모습이죠.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은 긴 레이스고 우리의 정치 지형은 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예측 못하는데 3년 후에 정치 지형도 저는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홍준표의 야누스의 얼굴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든 홍준표, 누가 진짜 구상 유취일까요? 나이는 들었지만 어린애, 전 냄새가 나는 어린애의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동훈에게 늘 10여일 동안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대권 놀이하느라고 당을 망쳤다.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 독소를 퍼부었던 홍준표였는데 본인은 대선 놀이 마지막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서히 그 가동을 시작하고 첫 타겟으로 한동훈을 표죽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동훈은 말이 없습니다. 홍준표가 검사를 지냈으니까 검사가 피고인들 앞에서 조서를 꾸미고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개 검사 앞에서는 자기 변명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들은 그 표정을 보면서 아하, 내가 범인 맞구나 확신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부족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사자 한동훈은 말이 없는데 홍준표는 발끈하고 더 요란합니다. 아니, 한동훈이 홍준표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더 지지하고 누구에게 박수를 보낼까요? 홍준표가 사냥개 운운하면서 한동훈을 몰아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걔들은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올 때에 그리고 못 보던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의 신변이 불안해질 때에 불안하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자기를 위협하려는 그 느낌을 느꼈을 때에 지저댑니다. 정신없이 지저댑니다. 한동훈이 지금 지저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저대는 대상이 홍준표입니까? 한동훈이 어디에서 해당되는 개라는 말입니까? 짓고 있는 쪽은 한동훈이 아니라 홍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씨, 이제 그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에서는 더 이상 질문은 사양합니다. 아니,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열흘 동안 16일 빼놓고선 매일 한동훈을 저격하고 그것도 보세요. 대통령과 그 독대를 한 이후에 전과 그 후에 얘기가 달라집니까? 더 독한 말로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을 실컷 조롱하고 독설로 비난하더니 더 이상 질문은 사양합니다. 아니 실컷 자기 얘기는 다 해놓고 이제는 빠져나가겠다. 이것이 30년 정치 홍준표의 정치 방식이었고 인생을 살아온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시 지켜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대권을 향해서 대선을 향해서 어떠한 지저분한 음모를 갖고 있는지 하나 둘씩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